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이 아주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재미가 없으면 금방 실증을 내는 편이에요. 사회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우연히 자취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매킨토시라는 컴퓨터를 알게 되었는데요. 친구 때문에 편집 디자인이라는 직업을 알게 되었고 그 당시에는 학원을 통해서 디자인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제가 디자인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외가 친척분들은 저를 말리셨어요. 디자인은 아무나 하냐? 너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는 식으로 제가 그 직업을 하지 못할 거라고 하셨죠. 저를 말리는 친척분들을 보면서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친척분들이 왜 그러는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학창시절부터 공부를 못한다는 이유로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쟤는 커서 뭐가 되려나 하면서 저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하고 잣대질을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학창시절 그 소리를 들으면 공부 못하면 사람도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가끔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친척분 회사에서 격리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 말리셨던 것이죠. 마치 나이가 들어서 결혼을 할 때까지 친척분 회사에서 격리로 머무르길 바랬기 때문이었어요. 사실 저에게 격리는 따분하고 무료한 직업이었어요. 친구 집에서 매킨토시를 접했던 순간 심장이 쿵쿵 뛰는 설레임을 느꼈던 저는 편집 디자인 직업이 너무 궁금했어요. 저는 마음을 먹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건 제 인생이고 어쩌면 제가 가슴 뛰면서 할 수 있는 일이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였어요. 친척분 몇 분은 전화까지 하시며 저를 말리셨고 결국 외삼촌 한 분은 저에게 직접 찾아와서 설득을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다고 하면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차라리 벽하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대한민국에서 너 고집 꺾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 라며 저를 못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아이로 생각했어요. 엄마께서도 적극적으로 저를 말리셨고 그나마 아빠께서는 아무 말씀 하지 않으셨지만 결국 제 편은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친척분 회사에서 친척분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어서 힘이 들었고 숨이 막혔고 숨을 쉴 구멍을 찾고 있었거든요. 친척분들은 학창시절에 저를 공부 못하고 뛰어놀기만 좋아하는 아이였기 때문에 사회생활은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이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꿈꾸고 직업으로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과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게 왜 말이 통하지 않고 고집쟁이로 인식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저는 절대 굽힐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림 그리는 사람이 되지 못할 바에야 아이디어를 내고 창작을 하는 디자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결국 친척 회사를 다니면서 매킨토시로 쿼, 포토샵, 일러스트 디자인을 학원을 다녔어요. 포토샵과 일러스트는 너무 재밌어서 주말에는 하루 종일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집안 사정상 대전으로 이사를 오고 직장을 다니면서 다시 편집 디자인 학원을 다녔고 드디어 첫 디자인 회사에 입사했어요. 역시 디자인은 저와 너무 잘 맞았지만 학원에서 배우던 것과 실무는 달라도 너무 달랐어요. 쿼 편집 프로그램은 너무 어려워서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직원분들에게 물어봐도 잘 가르쳐주지 않다 보니 힘들게 회사를 다녔어요. 그래도 디자인이 너무 좋았어요. 야근을 밥 먹듯이 하고 디자인을 퇴짜 맞고
다시 디자인을 하고 또 했지만 디자인이 좋았어요. 어떤 것이든 처음은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힘이 들 수밖에 없으니까 인내하면서 배울 수밖에 없었죠. 디자인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마음에 들게 하는 고민 자체가 행복해서 집에 와서도 매일 디자인 스케치를 했어요. 새로운 일을 맡으면 디자인을 고민하는 게 설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계속 디자인 회사를 다녔어요. 학창시절 꿈이었던 그림은 취미로라도 배우고 싶어서 퇴근하고 야근이 없는 날은 초상화 학원을 다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초상화 학원으로 가고 있는데 헌혈 포스터 공모전이 눈에 띄었어요. 그 공모전을 보자마자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그려졌는데 문득 첫 직장 때 생각이 났어요. 첫 직장은 서울에서 지업사를 다녔는데 그림을 그리고 싶은 마음을 자취방에서 그림 그리는 걸로 마음을 때우곤 했는데요. 어느 날 현대자동차에서 환경 포스터 공모전을 보게 되었고 퇴근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림을 그렸어요. 누구나 공모전에 응모하면 그 순간부터 설레겠죠? 그리고 발표 날짜가 가까워올 때까지 혹시나 하는 기대감에 차겠죠. 저도 작은 상이라도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장려상을 탔어요. 그 당시 장려상이 2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장려상은 상금은 없었고 상장과 로고가 새겨진 시계 선물이었지만 말할 수 없이 좋았어요. 사실 환경 포스터 공모전에 응모했던 이유는 회사를 다니면서 아주 가끔이지만 액자에 넣을 그림도 그리고 크리스마스 엽서를 그려서 선물로 주면서 힐링을 하던 저였기에 그림 실력 테스트 느낌으로 도전해보고 싶었던 것이었어요. 시간이 꽤 흘렀지만 그 당시 기뻤던 마음을 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헌혈 포스터 공모전을 보자마자 떠오른 아이디어를 그냥 넘길 수 없어서 스케치하고 카피를 고민하고 즐겁게 디자인을 했어요. 접수를 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발표 날짜를 기다렸는데 이번에도 장려상을 탔어요. 이렇게 기쁠 수가 있다니. 상금도 50만 원이라는 큰 돈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친척분들이 디자인은 아무나 하냐며 마치 너는 절대 못할 거야. 중간에 포기하게 될 거야. 하던 친척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마음도 컸어요. 어느 날 친정엄마 댁으로 친척분들이 모이셨는데 공모전에서 상을 탄 디자인을 보시더니 많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친척분들이 이번에는 그러시더라고요. 너가 한다면 무조건 잘할 거야. 너는 한다면 하니까 그럼 하고 말고 하시며 아주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고 저는 그렇게 공부해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우연히 동화 그림책 작가가 되었고요. 사람의 편견을 바꾸기는 쉽지 않지만 내가 얼마나 노력하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는 않지만 같은 조건이 주어진다고 해도 운이 좋은 사람은 생각했던 것보다 일찍 꿈을 이루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배의 시간과 고통이 따른 뒤에 꿈을 이루기도 하죠. 저는 디자인을 할 때부터 설레고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했어요. 디자인이 아닌 다른 직업을 갖게 되어도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싶다고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철없는 생각이라고. 가슴 뛰는 일을 어떻게 계속하냐고. 사실 가슴 뛰는 일만 하려면 포기하는 것들이 생기기도 하죠. 중요한 건 그 포기하는 것들보다 가슴 뛰는 일을 포기할 수 없으면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가슴 뛰는 일을
하고 있다고